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장두형, 단두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나가다가 서양 사람들 보면 얼굴이 너무 작고 두상이 예뻐갖고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머리가 커 보이는 동양 사람하고 머리가 작아 보이는 서양 사람 막상 비교해보면 머리 크기가 그닥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상이라는 것은 미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안면 비대칭도 이러한 두상의 모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어린아기가 이상한 헬멧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거, 그런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안면 비대칭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기가 같은 고생을 겪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두상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미남 미녀의 조건에 장두형이 포함되기도 해요. 장두형은 단두형에 비해서 두상이 앞뒤로 긴 형태라 얼굴이 좌우로 좁아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전방으로 돌출돼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미지의 그런 모양이죠. 반면에 단두형은 두상이 좌우로 긴 형태라서 뒤통수와 이마가 납작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가로의 폭이 큰 편이라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옆에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까지도 크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좌우로 넓은 거지 머리 자체가 많이 큰 것은 아니랍니다. 사실 얼굴이나 두상 형태의 비율 때문에 백인은 장두형이고 동양인은 단두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종별로 그 비율이 각기 좀 다를 뿐이죠. 동양 사람 중에서도 얼굴이 아주 작은 연예인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서양 사람보다 훨씬 더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백인들도 대부분은 중두형이고 장두형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흑인에서 장두형의 비율이 가장 우세하다고 하죠. 게다가 장두형이라고 해서 꼭 얼굴 크기가 작아 보이고 단두형이라고 해서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얼굴 크기를 인식하는 데에는 이목구비, 두상 형태, 헤어스타일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 미의 기준이 장두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얼굴과 머리가 작아 보일수록 아름답다는 인식이 많고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야지 예쁘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전방으로 부드럽게 돌출된 입체감 있는 구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수술, 지방이식, 귀족수술 등의 방법으로 입체감은 늘리고 윤곽수술, 지방흡입 등의 방법으로 좌우폭은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두형을 장두형처럼 만들어준다는 수술, 얼굴을 좁고 입체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수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두형을 장두형처럼 만들어준다는 수술 첫 번째, 윤곽수술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단두형의 두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상의 가로폭이 넓어서 얼굴이 좀 넙대대해 보이죠. 이 가로폭을 줄여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윤곽수술이에요. 사실 윤곽수술은 두상의 교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두형을 장두형으로 바꿔준다고 알고 계신 내용은 사실 오해입니다. 심지어는 얼굴의 폭 자체도 줄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곽수술은 두상 대비 광대나 사각턱이 도드라지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구조를 잘라내거나 집어넣어서 없애주는 수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상 라인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수술이에요. 만약 두상 골격보다 내측으로 들어가 있는 얼굴 윤곽을 가지고 있다면 윤곽 수술로도 얼굴 크기를 그리 줄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고생해서 윤곽 수술을 하고도 생각보다 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효과를 너무 내고 싶어서 과하게 교정을 하게 되면 특정 부위가 함몰된다거나 정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얼굴 지방 흡입도 얼굴 윤곽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윤곽 뼈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광대 사각턱 터크 수술을 하신 환자분이에요. 얼굴의 가로폭이 많이 좁아진 게 보이시죠? 정면에서 보기에 얼굴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죠. 결국은 두상 라인을 따라가는 정도가 그 마지노선이에요. 정상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옆장구가 심한 두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머리는 이만한데 얼굴 아래쪽만 좁아진다? 오히려 함몰돼 보이고 이상한 형태의 얼굴형이 되겠죠. 자, 그럼 단두형을 장두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수술 두 번째, 지방이식이에요. 단두형의 경우에는 얼굴이 좌우로 넓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안면부에 입체감이 없고 납작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마나 중안면 부위에 입체감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얼굴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착시현상 같은 거예요. 좌우 폭이라고 인식되는 그 구조적인 특징, 평면 구조는 좌우 끝에서 폭이 인식되면서 넓게 느껴지고, 돌출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좌우 폭이 인식되면서 더 좁아 보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하튼 이런 돌출 구조는 얼굴이 덜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밝고 생기있는 느낌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입체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지방 이식이죠. 자, 케이스 보실게요. 수술 전에 비해 확실히 볼륨감이 살아있죠? 입체감이 더해지니까 얼굴이 뭔가 좀 더 갸름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기도 해요. 술 전에는 뭔가 어둡고 피곤한 느낌인데 술 후에는 어려 보이고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단두형을 장두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수술 세 번째, 코성형 중안면 수술이에요. 그 누구도 반박 못할 우리나라 대표 미남들이죠. BTS의 뷔, 그리고 배우 고수님. 이분들은 실제로 단두형에 가까운 두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얼굴에서 입체감이 잘 느껴지고 얼굴도 작고 멋져 보일까요? 비밀은 바로 코와 중안면에 있습니다. 중안면은 얼굴의 중심에 있고 해당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면 얼굴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치 장두형의 얼굴이 갖고 있는 얼굴 특징과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을 보면 중안면이 돌출된 느낌이고 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단두형임에도 불구하고 중안면 바닥과 코가 매우 높은 경우일 테죠. 실제로 단두형의 평면형 혹은 함몰형 얼굴 구조를 가져서 골격이 많이 낮은 편이라면 코와 중안면을 최대한 높이더라도 장두형의 느낌을 내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자가누경고를 활용해서 코와 귀족수술 그리고 지방이식을 하신 환자분입니다. 입체감 없이 납작했던 얼굴이 전방으로 돌출되면서 입체감이 살아났죠. 평면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돌출형에 가까운 중안면 구조가 되었어요. 훨씬 멋있게 느껴지죠. 이렇게 단두형을 장두형으로 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수술 3가지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필러나 본시멘트 등을 활용해서 두상 성형을 실제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헬멧 치료를 통해서 두상을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안면 비대칭이나 함몰 구조의 얼굴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의 기준은 모두 다르고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남 미녀들도 단두형의 두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드러진 광대와 사각턱을 가지고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활약하는 스타도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컴플렉스로 느껴지는 광대와 사각턱을 헐리우드에서는 아름답다고 여겨서 보형물을 넣어서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기도 해요.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